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PF,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연착륙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질문, 수백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부동산 위기, 정말로 이제 통제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공식 데이터만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금융당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은 전반적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를 보세요. 186조 6천억 원. 이게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PF 대출 규모인데요. 직전 분기보다 무려 4조 1천억 원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단 이 숫자만 보면 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 반짝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 표를 보시면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맞네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체적인 덩치는 줄었는데 그럼 질적인 면은 어떨까요? 자, PF 대출 연체율 자체는 4.39%로 조금 떨어졌어요.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입니다. 무려 29.97%, 거의 30%에 육박하면서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니 그럼 정부는 어떻게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구조 조정을 통해서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을 말 그대로 장부에서 털어내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전체 PF 사업장 중에서 정상이 아닌 곳, 그러니까 유의나 부실 우려 딱지가 붙은 곳이 합쳐서 11%가 넘습니다. 바로 이 사업장들이 구조조정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을 정리한 금액이 총 1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8조 7천억 원은 아예 사업을 청산해버렸고 4조 원은 사업 계획을 바꾸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부실 사업장 12조 6천억 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걸 달성한 셈입니다. 목표 달성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발표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잠깐만요.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내 대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사에서 나온 보고서의 한 구절인데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위험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금융권이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부동산 PF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특히 비은행권으로 갈수록 이 수치가 굉장히 높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57%에 달하는 규모예요. 특히 더 위험한 건 바로 이 브릿지론 비중입니다. 브릿지론은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가 큰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축은행은 PF 대출의 54%,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브릿지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리한 건 그나마 해결하기 쉬운 낮은 가지에 달린 열매였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금융권별로 위험이 쏠려 있고 특히 지방사업장들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제 남은 부실 사업장들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악성 물건들 뿐이라는 거죠. 당연히 금융사들 수익에도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시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의 낙관론과 전문가들의 신중론,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회복의 길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만한 시스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금융사나 특정 업권에 대한 개별 리스크는 여전히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 큰 불은 껐지만 아직 여기저기서 작은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당국이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사업할 때 시행사가 자기 돈을 최소 20%는 넣도록 해서 책임감을 높이고요. 둘째, 금융권별로 위험 수준에 맞춰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한 금융사가 특정 PF 사업장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과연 모두를 위한 연착륙일까요? 시스템은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험이 취약한 사업장들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어쩌면 이건 처음부터 체력이 튼튼했던 곳들만을 위한 선별적 연착륙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